안녕하세요. 성공을 투자로 이끄는 시간 15-15의 경제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 부족 악화와 그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엄청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가 부족하여 미국의 3분기 신차 판매가 20%로 급감하고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미국 공장까지 휴업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제품의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주는 것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미국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까? 명목상으로는 반도체 부족이 맞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니 어디에 팔고 재고는 얼마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이 내수 기업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 핵 잠수함, 스텔라 정투기와 같은 보안이 정말 필수인 국방무기나 모든 국방에 쓰이는 전자제품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들은 미국에서 믿고 쓸 수 있는 내수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TSMC가 51.5%로 1위, 삼성전자가 18.8%로 2위입니다. 미국은 그에 반해 7.4%로 낮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시장에 내수 기업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기업이 인텔입니다. 미국에서 정보 요구가 있고 얼마 안 지나 인텔에서 아리조나주에 14나노 칩 공장 건설을 계획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0억 달러, 하나로는 23조 6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미국 국방부와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3억 2천만 달러, 약 하나로 3,700억 규모의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내수 기업을 인텔로 선정했고 그 내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필 많고 많은 기업들 중 왜 인텔이냐? 사실 인텔은 이 반도체 설계와 생산이 모두 가능한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생산은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보통 설계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지 생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이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4에서 5나노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TSMC에서는 5에서 6나노 반도체 생산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텔은 10나노 이하로 반도체 제조를 할 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인텔도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이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본인의 것을 잘 사갔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텔보다 TSMC나 삼성의 반도체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기술력에서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러한 파운드리 부문에서 이러한 점유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미국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인텔이 그 회사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돈만 투자해서 단 4년 만에 이렇게 이 기술력을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반도체 부족 문제로 간단한 정보만을 요구하지만 점차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TSMC와 삼성의 2강 구도에서 TSMC와 삼성 그리고 인텔의 3강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기업 입장에선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왜 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공정 과정이 있어서 어떠한 기술적 기밀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치명적일 것이고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중국도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한 명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줘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거부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SMC에서 정보 요구를 거부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산업부 외교부에서 이러한 반도체 자료 요청에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DPA, 즉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PA는 한국전쟁 시절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국방에서 사용해야 한다, 군수물자를 생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를 강제로 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를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기업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TSMC와 삼성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인텔에 확실한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자발적인 자료 제출 요구였지만 상황이 뒤바뀐다면 자발적인 요구가 강제적인 요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도체 시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메타버스, AI, 자율주행 등과 같은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면서 반도체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TSMC와의 양강구도보다는 인텔의 등장으로 인해 상강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따라 향후 5년 뒤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는데 저 또한 삼성전자의 이 무궁무진한 성장성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지만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